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겼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강서 선거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1623표를 얻었고, 요것이 거기가 세개 선거구니까 세개 선거구로 나누면 550표입니다. 핵폭탄입니다. 이게 핵폭탄.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더 센 폭탄입니다. 왜 그러냐? 각 구별로 선거구별로 550표는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보면 원래 강서구에 서명받은 사람이 2만 1000명이었었거든요. 그 2만 1000명이 다 어디 찍었냐? 국민의힘 정당 찍었어요.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내가 여기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지정이가 살아가지고 지들 맘대로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강서에 여기 자유통일당에 한 달에 1000원씩 회비 내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인데 세상에 자기 당을 안 찍고 회비를 내는 당비를 내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요. 5000명인데도 세상에 국민의힘장 찍어버리고 우리 당을 찍은 사람은 1623표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우리 당은 안 될 거. 국민의힘 정당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해설을. 이번에 선거는 어차피 그거는 의미 없다. 그리고 저는 이미 벌써 아니 나만 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리얼미터 뭐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10%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10% 차이 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실 15% 차이 났어요. 16% 차이 났어요. 16%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자유한국당에 당비를 내는 5000명 중에서도 안 찍은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요. 왜 그럴까? 당비를 자유한국당에 자유통일당에다 내면서 투표는 거기 가서 했단 말이야. 이것까지도 잘 된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교육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선거를 2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훤하게 다 알아버려요. 훤하게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런데도 오늘도 아침에 또 나한테 메시지 와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의 최대의 실적 책임지세요. 이번에 빨리 합해지지 않고 공화당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합해줘가지고 그래도 욕을 안 먹었는데 우리는 욕먹게 생겼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책임지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문자에서 보내신 분, 네, 거기 대답해 드릴게요. 조원진은요 왜 합해진지 압니까? 어차피 안 되지요. 자기 혼자 대구 지역에 가서 공천 받으려고 그 짓 한 거예요. 이런 걸 계산을 빨리 해야지. 이런 걸 감각이 모르죠. 우리 공화당이 왜 어차피 우리 공화당도요. 우리 공화당은요 내가 볼 때 500표도 안 나와. 500표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심 쓰면서 다음 총선에서 대구 가서 옛날 지역구에 공천 받으려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원진 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성공 못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대구에서 공천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걸 보면 다 악수만 떠요. 악수만 뜨고 밖에서 보면 훤하게 다 보여요. 저는 아마 제가 25년을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이제는 거의 도사가 됐습니다. 도사가. 그래서 또 그것보다가
더 나의 중심에 잡고 있는 것은 뭐냐? 조용기, 김중곤입니다. 조용기, 김중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조용기, 김중곤이 이거 뭐라고 말하느냐? 딱 두 석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대한민국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생각해 보면 전국의 253개 구에서 253개 구거든요. 거기서 550만 표. 강서는 우리 쪽이 거기 전라도 사람이 많아서 약한 지역이야. 근데 다른 지역은요 최소한 1000표, 2000표 이상이 가 있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자유마을 대표, 전부장, 백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 총 직결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내가 거기서 자세히 이제 교육을 할 테니까 이게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말 왜 원자탄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자유통일당으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네. 근데 김학성 교수님도 아직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입을 뒤집어 씌고 누웠다가 오셨을지 몰라. 이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황준성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선거의 전문가인 또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김학성 교수님 예.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나오셨죠? 뒤집어 쓰진 않았지만은 네. 상당히 전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실망은요? 예. 그게요 헌법 전문가하고 선거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훨씬 더 일단은 예. 큰 정말 실망했다는 것만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표 예상했었어요? 저는 뭐 몇 네. 표보다도요. 대략. 네. 저희 그 고향 저희 강서구에 네. 우리 자유통일당 또 자유마을 그 대원들이 2만 명 정도, 예, 2만 1000명. 2만 1000명쯤 됐으면 적어도 5천에서 한 7천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저 1600 나와서 네. 우리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루트로 들어보니까 네. 우리 그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원이 5,000표야. 그러니까요. 당비 내는 사람이. 예.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딴짓거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러 번 목사님께서 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 작은데 그 매몰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불구하고 네. 그런 게 이탈표가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를 상당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예. 장로님은 하셨지만 목회는 안 해봤죠. 못 해봤죠, 목사님 저요. 나는 목회를요 50년 해봐가지고 성도들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성도들이요 말 더럽게 안 듣는 것 중에 제 1호가 뭐냐면 난 조영기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다 하는데도 투표 누가 찍으라 그러면요 그거는 말 안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장군님 네. 대실망하셨죠. 대실망. 뭐 실망 안 했다면은 네. 뭐 정상이 아니죠. 원래 장군님은 솔직담백형이니까. 네. 사실 네. 저는 결과를 떠나서 네. 제가 실망한 것은 뭐 결과도 결과이지만은 네. 우리 이제까지 네. 저희들을 지지하고 네. 또 신앙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네.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할까?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만여 명 가입자, 그 중에 진성당원 5천여 명이면은 네. 저도 최소한 만 명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저는 뭐 그저께부터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네. 뭐 몇천 통이 넘는 카카오톡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이제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제 대답은 뭐 항상 동일했습니다. 네.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라. 네. 이것은 우리 잘못이다. 우리 잘못. 네.
자, 저희들이 처음부터 목사님, 네. 처음부터 강서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은 뭐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네. 단지 여기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얼마만큼 존재감을 가지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수도권 자유 마을 대표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처럼 조직적으로 또 많은 인원이 유세를 도와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3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신성을 했는데 그때도 강서구는 이재명이 표가 없었습니다. 그쪽이 졌죠. 네, 졌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정말 그래도 처음에 10% 정도의 표 차가 있을 것으로 전부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16, 17%로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느냐 이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께 네.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유통일당 대표를 찍어라. 네. 이렇게 설득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설득이 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는지 네. 참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네. 또 전역해서 지금까지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이 비슷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우리 정치 수준을 국회의원 수준들을 다 결정짓는 겁니다. 네. 저는 호남 분들이 정말 깨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표심을 바라면은 우리나라 확 달라집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도 봤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목사님이 우리보다 기도도 훨씬 많이 하시고 뭐 선거 경험도 아까 말씀하시지만 뭐 5, 6번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영적으로나 또는 특히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 자, 목사님 한심한 게요. 네. 아니 예컨대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 나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정신으로 예컨대 자유통일당 당원을 하고 장로님 운동하면요. 열받았어요. 예? 그만두시라고 그만둬요 도대체. 장로님 그렇게 설교하면요 교인들 한 명도 안 나와. 전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님이니까. 자, 우리 이도 교수님. 뭐죠? 뭐 여의도에서 중앙에서 저 선거 그 전략도 다 해봤으니까 예, 예. 그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선 선거 평가를 겸해서 우선 첫 번째는 예측됐던 선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5% 이상 차이 날 거라는 건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이미 나왔고 전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러 모든 지표들이 그 정도 차이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선 그 목사님 말씀처럼 네. 후보 공천이 뭔가 좀 저희가 좀 명분이 없었어요. 선거는 네. 항상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어쨌든 뭐 지금 꼼수이긴 하지만 지난번 그 전북의 선거 때도 자기 후보 안 냈거든요. 안 냈지. 재보선거에. 진보당 해주려고. 그런데 진보당 주려고 사실은 네. 그때 우리한테 주든지 무슨 내보내지 했어도 경쟁 붙였으면 명분도 실리도 찾았을 아니 우리한테도 텐데. 우리한테도 안 주기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원자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래서 명분 없는 선거였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선거 캠페인이 완전 실패입니다.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의 뭡니까 김태우 후보가 한 거는요 아파트 공약하고요 거기 재건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맞아요. 했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찍지 않은 사람이 대거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지방선 그 국회의원 선거 때요. 비례대표로 보면 더 시민당을 찍었던 사람이 11만 9천이고 열린민족 외 위성정당 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만큼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보니까 한가한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사실은 완전히 놔준 선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저거 불법이고 저거 구속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사파 청산이 시급하다라고 몰아붙였어야. 네. 그래야 지금 그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투표장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가만히 있어봐. 이제 요거는 세부적 주제별로 이제 또 얘기를 또 다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막 섞어 버리니까 지금 이제 헷갈려요. 일단은 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유통일당이 대박을 나왔느냐? 첫째는 큰 교훈을 받은 거야. 아,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줘도 안 되는구나. 이 교육을 우리가 이번에 결과를 받은 게 이게 보통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아니 그 돈을 1,000원씩 내는 사람이 5,000명이래. 네. 5,000명 중에서 1,623표가 있었으면 몇 명 안 찍었어요? 3,400명 안 찍은 거예요? 3,400명 안 찍었죠. 네. 최소한 3,400명은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하, 정강훈 목사 말이 맞았구나. 이게 정말 우리는 돌대가리구나. 예? 이게 이제 충격을 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이제 큰 자산이고, 그 다음에 2만 1,000명이거든요. 네. 일반 서명한 사람들이. 예. 2만 1,000명들도 이번에 아마 이제 어디 가서 저 국민의힘 정당 찍었다는 말도 못할 거야. 아마 지금은 거짓말 할 거야. 나는 자유통일당 찍었어. 아마 거짓말 할 거라고. 틀림없이. 심지어 그 자유마을 대표 있잖아요. 네. 대표가 저 국민의힘 정당에 가서 선거운동 했다니까요. 자유마을 대표가.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네. 지금. 저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해임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요, 그런 사람이 더 강해져요, 이제 해봐야 돼. 뭐든지 한번 실수를 해봐야 된다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그 사퇴를 하고 밤 11시까지 저한테 압박이 왔어요. 네. 사퇴해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사퇴를 하고 이번에 선거를 했으면 결과는 똑같이 16% 차이로 또 졌을 거거든요. 졌지만은 우리 당은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망하냐면 네. 내년에 4월 총선에 가서도 또 그짓할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딱 버티서 가니까 핵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핵무기요. 자,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상 네. 한 선거구 있잖아요. 한 선거구. 예. 국회의원 선거구 253개 되고 네. 한 선거구에 선거 대원만 선거 운동할 사람만 550명이 조직되어 있는 당이 있어요. 전국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거죠. 우리의 550명은 네. 단순한 표가 아니라 아니야. 운동원이었다. 그렇죠. 거기에 목사님 이제 방점을 두신 거잖아요. 거기는 신앙이 입혀져 있는 거야. 예. 신앙이 입혀져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정당이 아니 지금 있냐고. 대한민국에 저 빨갱이 정당 있잖아요. 네. 그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도 없어요. 진보당도 없고, 예.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550명이 아니라 55명 정도 되는 거예요. 55명. 근데 내가 이 선거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잖아요. 25년. 근데 이렇게 말해 국회의원들이 5명만 정말로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당선된다 그래요. 5명, 항구에 5명만. 이게 국회의원 맞습니다. 한 사람들의 경험담. 맞습니다. 예. 5명. 제가 당협위원장 해봐서 압니다. 그렇죠. 예, 3년을 했는데. 5명만 목숨 걸고 선거운동하면은 막 부동산 찾아다니고 뭐 집집마다 다 다니고 5명만 있어 이기는데 우리는 550명이 550명 순교의 정신을 일할 사람이
550명입니다. 550명. 그러니까 이거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핵폭탄을 만들었고 제일 큰 교훈은 뭐냐?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줬으면 내년 4월 총선 망해버려요. 물론이죠, 목사님. 네, 망해버려요. 저희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존재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교훈을 못 받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정당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네. 예. 도와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동호 교수님부터 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는 후보 공천부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공천이 지난번 알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 뭐 대법원의 심판은 뒤로 하고 그게 뭐 잘했든 잘못든 어쨌든 대법원 심판이 나서 자신 때문에 그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매덕이라는 게 돈이 새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 또 김태호 나와서 껌값이라 그러고 네. 뭔가 신중하지 못한 후보 공천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저 몇 프로 얻었죠? 이 국민의힘 정당이? 그 39%가 얻을 9만 표. 95,492표 얼마죠? 얻었습니다. 9만 표? 9만여 표 얻었고요. 민주당이 13, 13만. 퍼센트는 몇 퍼센트?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퍼센트가 몇 프로? 전체가 63에 39 정도였을 겁니다. 39? 예, 39%. 그러면 선거 비용은 찾았겠네. 아니 그럼요. 그럼 15%면서. 그러니까 김태우는요 돈은 번 거야. 그러니까 그 말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실수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왜 자유우파는 2명, 3명이 나오느냐. 15%만 얻으면 돈 벌거든. 네. 당선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파는. 그래서 여러 명 나오는 거야. 교육감 후보도 그렇고. 15% 얻으면요 돈 벌어요. 선거 지원금 받죠. 선관위로부터 돈 나오죠. 15% 되면은. 이래서 이제 망하는 거라고요. 이래 망하는데 우리 저 황 장군님 지금 그 저쪽에는 이 선거를 총지휘하는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후보 공천하고 이게 진행하는 걸 봐도 그리고 선거 이슈를 가지고 싸움하는 걸 봐도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쪽에는. 뭐 전략이라면 너무 고급스러운 거고 네. 뭐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예. 저는 그 이번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 그게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든 뭐 제일 형편없는 시도의원이든 마찬가지인데 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뭔가 내 때문에 잘못했고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하면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네. 지금 이재명이 그 숱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중에 당군 일에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참. 정말 염치도 없고 네. 내가 재판 받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국민들한테 이게 사실 맞는 건데 그렇죠. 끝까지 방탄으로 대통령 후보를 낸 사람이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김태우 후보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생했으면 자기는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이도 젊은데 왜 그거를 페이스 조절을 좀 못할까 이런 게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내가 지난 방송에 말씀했지만은 사면 시켜주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 나고 며칠 만에 시켜줍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뭐 이철규하고 그 예. 당 그 임명직은 다 예. 사퇴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또 실망한 겁니다. 아, 왜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큰 덕목인데 네. 패배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당 대표가 물러나야죠. 예. 전략도 없이 네. 이거는 뭐 엄청난 표출해졌는데 네. 정말 내년 총선에 큰 악영향을 주는 건데 네. 염치가 있으면 자기가 물러가야죠. 네. 자기는 살아남고 밑에 임명직 당직자 전부 사퇴하겠다고 하고 네.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은 네.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못 이깁니다. 예, 저는 네. 그게 정말 안타깝고 이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네. 조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고 네.
우리 국힘당은 저 완전히 저 해산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기사 띄워주세요. 위로 띄워주시면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이철규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거든요. 네, 예. 이것도 쇼하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제가 볼 때는요. 네. 이번에 17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한 네. 책임론으로서는 미흡해요, 목사님. 미흡하죠. 전원이 사퇴해, 전원이. 전원 중에서도 핵심. 김기현이죠, 목사님. 아니, 김기현을 근데 예. 같은 장로님끼리. 아예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고 좀뭐 하지만 이번에 제일 불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전 목사님. 아, 그래요? 윤 대통령 그동안 왜 칭찬을 많이 해왔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김태우를 갖다가 지명해가지고 네. 망신을 사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에 오만 있어요. 오만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첫 번째가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고 사랑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아, 물론이죠, 목사님. 안 그러면 뭐 말. 그럼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질책도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지면 바로 탄핵이잖아요. 아유, 네. 목사 한석 지면 탄핵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대한민국도 저 해체되고 연방제로 북한. 그럼요, 목사님. 이게요. 네.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큼 우리가 기쁘고 참 좋아했습니까? 네. 반국가 세력을 지적한 최초의 대통령인데 이번에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이 김태우를 갖다가 다시 지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서 이걸 큰 교훈 삼아서 내년 총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황 장로님.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1년 반하고 정말 아찔할 뻔했다. 그 속에 이제는 국가를 다 이해했다. 뭐 아니면 잘못하면 북한은 넘어갈 뻔했다. 뭐 나라 망할 뻔했다. 주한미군 철수될 뻔했다. 다 거기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다고 봐, 지금 볼 때. 그런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는 아닌 거야. 정치가는 아니니까 이번에 총선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아마추어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정치 전문가한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섭해서는 안 될 거고. 그 목사님 네. 박정희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은 뭐 워낙 건국 초기니까 그렇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성장시키고 네. 그다음에 뭐 많은 또 과오도 있다고 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때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도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군 출신들이었는데 네, 내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인사라는 것을 뭐 내 편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세워서 간섭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이제 우리 그 군에 보면은 임무 위주 훈련, 임무형 저 과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임무를 주고 맡겨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 대통령 주위에 네. 윤 대통령이 뭐 정치인 전문 정치인도 아니지만은 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네. 국힘당은 뭐 본래 그렇고 네.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말 김학성 교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 이대로 가라면은 내년 총선 필패합니다. 뭔가 혁명적인 반성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국힘당 김기현 대표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네. 사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네. 좀 스케일 크게 나가고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과 저 국힘당 당대표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해야지 네.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저쪽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이고 뭐 개나발이고 소용없이 저 사람들은 이념으로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무조건 예,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도 완전 이념으로 치른 선거였습니다. 이념이죠. 예, 예, 저도. 그렇죠. 그러면 정권 심판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년 물론요. 총선도. 물론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전히 전국을 찔러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들이 덮어놓고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 방송하는 전체 주제가 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럼요. 주한미군 철수, 그렇죠. 그리고 연방제로 북한한테로 넘어가려고 네. 한다. 이것을 선거 공격의 제1주제로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망치를 했다는 게 맞아요. 선거 제일 주제였어요. 반국가 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이번에 고영일 우리 대표님이 그 선거하는 걸 나는 일부러 가만 놔뒀어요. 난 말 한마디도 내가 간섭 안 했고 했는데 나는 그 강서구에서 올라오는 그 여론조사는 내가 다 듣죠. 근데 목사님 대단하시대요. 동대표. 할 말씀 있으실 텐데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부를 하라고. 어차피 떨어질 건 뻔한데. 근데 고영일 변호사님도 연설하는 걸 보니까 고영일 변호사님 대단하잖아요. 근데 연설 이 초점 자체가 다 헛방이야. 꼭 국민의힘 정당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강서구가 어찌고 뭐 강서구가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거는요. 정책 선거로. 그건 갔죠. 특별히 소수 정당은요 절대로 그런 연설하면 안 되거든요. 딱 목을 물어야 되거든. 니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지. 예. 바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예. 16년간 그리고 너희들이 망쳐놓지 않았냐. 아마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2만 표 얻었을 거야. 그렇죠. 이 고영일 2만 표 변호사님의 더 연설의 얻었습니다. 초점이 그렇게 갔으면 그리고 말을요 우리 군소 정당일수록 범위를 넓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책 공약집 내고 옛날에 정책 공약 여기도 그 연구소에 예. 선거 있었는데 때만 목사님 책 한 권 나옵니다. 책 나오죠. 100대 공약 이래가지고. 근데 그 유권자들 읽어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후보 본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100대 그 공약. 유튜브에 띄워놓는다고 누가 봐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마디거든. 그건 정확합니다. 목사님이 네. 그 선거 연구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시죠? 왜 아이, 그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서는 원 캠페인 원 이슈입니다. 아니, 난 5번 선거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거 캠페인 원 이슈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원포인트 주제도 정확히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전곡을 목줄을 딱 잡아야 돼. 이게 지금 현재는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덮여 있는 것을 여기를 딱 찔러야 되는데 뭐냐? 저 전체 문장을 다 말하면 우리가 프랭카드 단 것처럼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전쟁 없이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것도 말이 길어. 뭐냐면 딱 이래. 딱 이게 뭐냐?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해설이 필요하거든.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언제 국가를 북한으로 넘기려고 그래? 연방제 통일이 그거야. 주한미군 철수가 그거라고. 이렇게 내년 총선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 국민의힘 정당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전이 너무 극우처럼 보이고 또 이제 중도를 얻기 위해서는 중도를 얻기 위해서는 순하게 뭐 경제개발 뭐 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 결국. 그 이제 우리가 네. 고영일 장로가 그 내세운 것은 목사님 네. 원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는요 네. 중앙 정치와는 무관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고영일 대표의 원칙론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왜 안 맞느냐? 민주당은 네. 그 원칙론으로 가지 않았어요. 안 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중앙정부 차원으로 나왔으면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반국가 세력 척결이다 말이죠. 봤지? 반국가 세력 척결도 우리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그렇지.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합시다. 네. 그래서 이재명을 척결하고 뭐 동부연합 어쩌고 그렇게 나갔어야 우리가 표가 올라가는데. 고영일 입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 근데 무슨 거기 강서구 발전 원래는 그 논리가 틀리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하기 전에 이미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장춘체육관에서 했던 그 자유총연맹 연설부터 이제 저 한미 외교 완성했고 일본과 완성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잡는다고 시작했고 네. 하니까 이제 연설의 본질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본질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걸 바치는 세력이 당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뭔 힘이 있냐고요. 당이 안 바치면 힘이 없는 거지. 그러면 제1번 이 김기현 대표가 그 다음날 바로 비슷한 연설이 뒤따라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단어는 똑같은 거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 막 이게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예. 충격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변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대변인들은 풀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풀어서 대변인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이 국민의 정당은요 대통령 혼자만 이렇게 애를 쓰지 바치는 세력들 세상에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요? 100몇 명이요? 국민의힘 정당 100 넘어요. 103명이 넘어요. 103명? 예. 아니 더 되더라고 보니까 추가가 지금 돼 한 가지고 110명 정도 110명 예. 되는 것 같아요. 110명 국회의원들이요 다 머저리들인 거야. 대통령의 연설한 또 줄을 딱 서가지고 그래야 개인적으로라도 지한테 그래도 공천도 받기를 유리하지. 아니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이 아니 도대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반발했어요. 그 우리가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냐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하는 말이 네. 그걸 딱 짚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쓰라고요. 에이, 이런 이 멍청한 병신들. 놈들. 그러면 너를 가르쳤겠지 너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될거 했잖아요. 뭐. 예. 또 대통령이 풀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잘 이야기했어요. 잘하겠어요. 가자. 종전선을 예. 하고 그럼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 찍어서 그럼 이야기했어요. 110명은 안 떠주더라도 그 핵심 당원 책임자들 10명은 네. 앵무새 같이 떠들어가지고 네.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물러쓰고 뭐 빠지고 에휴 이런.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북한은 물리적 핵무기 아인슈타인의 이는 M2 자성 뭐 그 핵무기 상대성 원리로 만들었다가 한다면 우리는 자유통일당의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게 보통 이건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 각 선거구별로 550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550명 모여요? 안 모이지?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하여 550명이 모이는 교회를 250개 만들었어. 네. 맞잖아요. 네. 250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아마 다 어느 교회 다니든지 다 헤쳐 모여 해서 250개 교회 내가 교회 한 개 다 얻어주고 글로 다 모여라 그러면 100% 다 모일 사람들이에요. 네. 투표 한번 해요. 투표. 또 오늘 야 이게 출석도 안 부르는데 6,737명이야. 내가 박수 한번 쳐줄게요. 아유 감사해. 조짐이 좋아요. 감사한데 그래도 나는 반드시 실시간 시청률 10만 명을 나는 빨리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빨리빨리 하고 벌써 1번 말도 안 했는데 1번 다 추천해 보세요. 나는 250개 전국의 지역별 교회를 대표 교회를 250개 그러니까 다 모인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250개 550명이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예. 출석 교인들이 500명 모이면 550개 교회를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3,506개 별로 교회 또 다 만들 수 있어. 네. 3,506개를 또 다 만들 수 있어. 지금 막 장경동 목사가 나를 막 충동하고 있어요. 형님, 이양 칼을 뺀 거 우리 저 해처 모여서 교단 새로 만듭시다.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장경동 장학일 목사도 그렇고. 교단 아니더라도 목사님 그래서 지금 3,505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설교 듣고 목사님 방송 듣는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는 4월 10일 이후에 가서 생각하자. 도저히 그건 너무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 전부 다 일본 다 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30만 목사님들 긴장하세요. 내가 호각 한번 딱 불어버리면요. 전부 다 교인들이 해쳐 모여서 550개 지역별로 교회들이 다 새로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빨리 한국에 30만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겼어요. 핵무기 만들었어요. 이 핵무기의 90%의 완성은 언제 만들어졌냐? 지난 4.15 총선 전에 그 앞에 선거에 77만 표 얻었을 때 이미 핵무기가 네. 90% 완성된 네.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못 말려요. 이제는 이거 77만 표가 돌파됐는데 그건 내가 광화문 운동하기 전인데 이 흐름을 누가 막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핵무기 또 장착했습니다. 드디어 장착했으니까 이 흐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의 일생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12개 교단이 전체 목사님들이 지금 정경 총회장 또 정경 또 노회장 전체가 지금 이렇게 결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하나만 하고 우리는 이깁니다. 이기고 이렇게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탈당을 하고 우리 당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우리 외에는 누가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방송만 하면 윤석열 얘기하고 방송만 그렇습니다. 하면 예. 윤석열 그 연설한 걸 2번, 3번 계속 반복 틀고 말이요. 저기 저 방송실 아찔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요. 아찔했다 봐요. 아찔했다 이걸 우리만큼 트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번 하고 말아버리죠. 없죠. 네. 이거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게 지금 윤석열 속에 들은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요, 저 장군님, 네. 대통령이 멍청하면요 밑에서 또 아무리 받쳐도 안 돼. 근데 정확하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금년도에 들어서 자유총연맹 연설 또 뭐 여러 가지 연설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예. 아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 누구도 종북 주사파들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강단이 있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거 힘을 못 받쳐주고 국힘당도 저렇게 머저리 같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고군분투하는 건데 정말 아까 김학성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은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뺏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끝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댓글을 좀 보고 있으니까 네, 단 몇 분입니다. 네. 뭐 온리라는 분이 한데 네, 반성도 안 하고 남탓만 하느냐. 네. 우리 반성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반성 안 해. 대박 났는데 왜 반성을 해? 제가 이 참, 말씀을 정말.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번에 저희들 우리 편이라고 그 했던 자유마을 가입, 자유통일당 가입, 뭐 모든 1,000만 서명 가입한 분들이 거기에 2만 천여 명이 계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진성당원들만 해도 네,
뭐 5천 명 그랬는데 3천 명. 3천 명? 예, 예. 예. 우리 이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와 생각을 달리해서 국민의힘을 찍은 그분들 중에 뭐 더불어민주당 찍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을 찍은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내가 표 한 표를 행사하면은 이 표는 꼭 의미 있는 표가 돼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차이 9% 이상의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도 17%의 차이가 난 해 되지도 않은 국민의힘에 그 김태우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예? 지금까지 3, 40년간 우리 보수 우파에서 일개 정당이 그냥 우리는 주객권이 해서 주객권에 맞춰서 준 결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네. 요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네. 거기 표준 분들은 내 한 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극소수지만은 1623명의 표는 뭐냐? 네. 이 정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국힘당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 나라 정치 수준을 완전히 개혁하고 네.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다음 정권 교체가 다시 좌파 운동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신앙을 덧입혀서 예성국 복음통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찍은 1623명이 네. 저는 훨씬 여러분들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투표를 한 것입니다. 네. 내 투표권을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 네. 여러분 삶이 어떤지 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얼마나 남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우리 지금 자유통일당뿐만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은 네. 그냥 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국가를 개조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기독교 교계도 좀 변해야겠다. 통합해야겠다. 큰 뜻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득 못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저는 남은 5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만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원내에 많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0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옛날에 120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세대교인만 1700만이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딱 한 수 차이예요. 뭐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김중곤 조영기 말에 나는 순종한 거야. 이해 안 됐어요. 저도 장경동 목사도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돼도 나는 김중곤 조영기 말에 순종을 했더니 77만 표를 얻은 거예요. 77만 표. 77만 표가 적은지 압니까, 여러분? 그때에 또 어떤 개자식이 나와가지고 기독당이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예. 기독당으로 그냥 12만 표를 훑어가서 근데 훑어가고 난 뒤에도 77만 표 중에서 얼마에 모자랐나? 12,000표가 부족했던 거야. 그럼 만약에 그때에 77만 표 얻었을 때 1,700만 표를 얻었다고 칩시다. 기독교인들이 다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탄핵도 없었고 탄핵도 없어요. 다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이렇게 이 제대로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고 그리고 결국 제가 강화문 운동한 것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존재해요?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이건 100% 넘어갔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서 봐요. 100%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런 나는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이되 나한테 건방지게 명령하지 마요. 정강훈 회개하라. 그런 말은요 꼭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턱수염 붙잡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아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선거를 5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계속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중곤 조영기 말이 맞아요.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번에 핵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못 이깁니다. 우리를 550표인데 각 253개 선거구별로 550표가 지금 실탄이 장착이 딱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투표만 한 사람이 아니야. 내년 4월 1일까지 목숨을 걸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 사람. 다시 투표 한번 해봐요. 자, 강서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에 그 550만 표에 속했던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내년 4월 1일까지 나는 목숨을 걸 것이다. 1번. 에이 아니야 그냥 나 혼자만 찍고 그냥 뭐 찍어주는 해도 고맙게 생각해. 2번. 이건 난 4월 1일까지 난 이 주제를 놓고 목숨을 것이다. 왜?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니까. 한국교회도 없으니까. 1번. 봐요. 이거 7천 명이 다 1번을 찍잖아요. 7천 명이. 7천 명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핵무기라고 하는 게 핵폭탄 장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요. 네.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싹 갈아야 된다가 85%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하는 사람 있죠. 야당 여당 똑같아. 갈아야 된다. 이 국회의원 이놈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야당도 그러더라고요. 야당도 갈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75%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75 내지 뭐 80보다도 네.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그냥 싹 바꿔도 된다. 100%? 예, 왜냐하면 네. 목숨에 아시다시피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삼류나 사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30년 전부터 이건희 회장이 계셨을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한테 맞아. 정치가 삼류라 그랬다고 아니, 나 혼났잖아요. 기억났어요. 예. 그래서 김영삼 또 무식한 놈이 삼성을 탄압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삼류 또는 사류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그 얘기가 아니 주제가 예. 뭐냐면은 초과 이익 분담이라고 했죠. 네네네.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더 많이 벌었을 때는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네. 초과 이익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었어요. 환수라는 게 예, 예. 아니 그 말을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나는 경제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김영삼한테 맞받아쳤다고. 그래가지고요 탄압 많이 받았지.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삼류다, 사류다라는 말이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경제나 문화나 체육이나 이 모든 분야에서는 세계 탑 랭크를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정치는요 썩어 빠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반 이상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과 짝짝꿍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근본적으로 지형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에 많은 국민들은 7, 80%가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엔 정말 우리가 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아 이게 참 사실은 보니까 김영삼 때도 살짝 했지만 이명박 때 그게 초과 이익 분담 이명박 예, 예. 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재투자를 하고 기업이 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네.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 미래의 청년들한테 좋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기업들을 때려잡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삼성의 계열회사 뭐 뿐만 아니라 뭐 하도급 업체까지 합치면은 거의 700~800만이 될 건데 삼성에서 봉급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그 감사를 모릅니다. 네. 이거 우리 바꿔야 됩니다. 예. 미국은 뭐 저는 미국에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네. 서민들 특히 그 저 유색인종들이 네. 정부에서 자기들을 월페이 타죠. 예 케어해 주니까 네.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부자에 대한 우리처럼 적개심이 없습니다. 나보다 뭔가 잘하니까 저 사람은 잘 살고 네. 기업을 잘하고 또 세금 많이 내니까 우리한테 이익이다.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기업 그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우리 또 기업에 있는 법인세 낮춰야 됩니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 네. 상속세 없애든지 싹 줄여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제 몇 개 있는 대기업마저도 경쟁력을 잃습니다. 네. 이런 자, 것 좀 약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정치인들은 언급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언급하시고. 자, 목사님 잠깐요. 네. 정확하게는 이득 그게 아니라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갖다가 과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그것도 있었고 기업이 기업을 해서 이건희가 그때 맞받아 칠 때가 그 토지가 아니고 그건 네. 토지는 그 앞에 있었고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은 그 이제 그 사회를 위해서 뭐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요. 이걸 실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때 와서 꽃이 피어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 올려가지고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또 국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네. 다 퍼주게 했잖아요. 나눠주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 아직 1년 반밖에 안 된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쓰고 예? 뭐 지가 해놓은 걸 다 무너뜨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경제인들이 초과 달성을 하면 그 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초과 달성을 안 해요. 그렇죠. 기업인들이. 그렇죠. 딱 맞게 일하지 뭐하다로 그 뺏길 걸 왜 해요? 그 다음에 초과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가 환수를 하면은 일자리를 확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복지가 뭡니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다 100%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그게 복지지. 그것이 분배를 하는 것이지. 분배가 현찰 주는 게 분배입니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분배지. 그러니까는 초과 이 국가 환수 이건요 공산주의예요. 이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명박이가 받아들인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깜빵 간 거예요. 깜빵. 사실은 초과 이익은 기업의 혁신의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충분히 혁신할 경우에 그 기업도 발전하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전 세계 가장 높은 이득을 얻은 건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기업에 돌아가게 해야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정부가 가져간다면 아무도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자체도 죽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결국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맞아요.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져 그러니까 버리지. 최고의 복지가 없어져 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계속 지금 그 뭡니까 반기업적이라는 게 사실은 세금의 목사님 우리 그 정책 중에 세금의 영광이라는
그 지금 우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에. 그렇죠. 세금 내는 사람을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그들은 영광을 받고 대신 그 돈을 사회에 그들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변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책은 완전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드려 잡고 악으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주사파 운동가들의 최대의 그 대한민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동호 교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본 건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유턴 기업 유턴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해외에 투자했다가 네.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기업이 네. 우리나라가 30개가 채 안 됩니다. 26개인가 7개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일본은 600여 개가 넘습니다. 네. 미국은 1,8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과 미국은 계속해서 밖으로 투자했던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서 뭐 중국으로 동남아로 갔던 그런 그 기업들을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유턴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 조선일보 나왔네. 아, 예. 제가 이거 봤습니다. 1년간 유턴 기업. 한국은 26개. 야. 1년에 이런 것만 26개. 봐도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인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하느냐는 거죠. 이게 왜 안 돌아오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난 틀림없이 내용은 안 봤지만 아마 강성 노조가 일본일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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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도 네. 꺼려하는 것도 노조지. 민노총 1위가 때문에. 노조입니다. 1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임금은 현대자동차 알로바마에서 저 그쪽에 밑에 남부 쪽에 거기에 임금이요. 저 울산의 임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멕시칸하고 흑인들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약 3분의 1은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예. 저 한 달에 3,50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예. 되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비쌉니다. 현대는요 1,000만 원이야. 맞습니다. 한 달에. 아니 제가 연봉 1억짜리들이 말씀드리지만은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연봉 봉급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네. 또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이상 하려면은 네. 군생활 최소한 30년 이상 해야 되고 예? 대령 고참 때부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역한 지도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네. 제가 할 때까지는 네. 장군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냐? 0. 몇 프로거든요. 아, 지금 그 현대 자동차 노조가 네. 1억 원 이상을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제가 뭐 기억나는 게 평균 연봉이 그 정도예요. 60%인가 그럽니다. 예, 평균 연봉이. 천리 행군도 안 했으면서. 단순 노동 아닙니까? 단순 노동. 네. 이제 그러니까 자꾸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엘레바마주에 네. 미국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가보면은 그 저 노동 하시는 분들이 네. 유색 인정은 몇 명 안 됩니다. 네. 백인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코리안 넘버원 이렇게 가 일자리 굉장히- 만들어줬다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예 그 50분 휴식 일하고 10분 휴식 동안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노조에서 만든 게 우리 담배 피운다고 밖에 멀리 나가지 말자. 담배 안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는 점심시간 좀 1시간 휴식 시간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저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노조가 자기들 일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관여하고 그다음에 뭐 자녀 세습까지 하는 이런 데가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네. 자, 이제 모든 집중이 내년 총선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확인된 것이 한 선거구에 550명으로 이제는 딱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양천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한 구에 1,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확대입니다. 확대. 이제 확대인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도 이것이 확대가 안 되면 이건 또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한 구에 최소한 지금 550명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550명이 한 사람이 10명씩 하면
한 사람이 10명씩 하면 5,500이요. 5,500이죠. 100명씩 하면요? 55,000. 55,000이죠. 55,000이 10개 하면은 55만, 100개 하면 550만 되잖아요. 네. 그 1,000만 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100개 하면 또 이게 아유 100개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일단은요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으로 이번에 좋은 우리가 학습 효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강서 선거를 보면서 우리 여기 회원에 가입한 자유마을 560만 명은 결국은 이게 정가운 목사가 시킨 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간접 효과를 이제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교육을 이제 잘 받았으니까 1대1로만 전진을 해봐요. 그러면 내일 끝나버려요. 내일 560만 명이 1대1로만 전진을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말 못한 들 다 알아. 다 아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이건 이제 내년 4월 총선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송곳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프랭카드 작전은 이제 갈 텐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는 매주마다 프랭카드를 새로 갈아서 전국의 자유마을 3,506개 프랭카드를 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확대해서 7,300개 달 겁니다. 달고 이 프랭카드를 달아놨다가 저녁에 갈 때는 띄어가지고 가요. 띄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은 프랭카드를 가지고 이어서 전 도로가에 전체 다 이어서 프랭카드 행사를 또 할 것입니다. 계속 프랭카드 행사. 이게 뭐야? 이게 혁명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전쟁이 났어? 해서 국민들을 가르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장이 심플해요. 뭐냐?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것이냐 딱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핵심이야. 이걸 다 거짓말로 덮으려고 일부러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뭐 윤석열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걸 자기들의 그 하려고 하는 걸 비밀로 감추려고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대로 다 까발려야 돼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로 북한을 넘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유통일하기를 원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10번 말해야 돼. 10번 말해야. 근데 왜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가 왜 북한을 넘기는 거냐?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살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 돌리는 겁니다. 영상 돌리는 거. 오늘도 나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방송실 그 전주 고정간첩 할아버지 하고 내가 토크한 거 그걸 잘라서 하지 말고 풀 영상 그것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여기 올려줘서 그것만 딱 끊어서 올려줘서 그걸 전 국민에게 다 돌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하고 전주에서 내가 처음 인터뷰한 거 있죠. 이게 충격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계속 뿌릴 수 있도록 계속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메시지 돌리는 거 하고 프랭카드 전략 이 두 가지로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제 전략은 이제 조직 더하기 국민들에게 정책을 이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 정책은 우리가 지금 만든 12대 정책은요, 이거는 정책 경영대에 나가도 1등이에요, 1등. 1등한데, 요거는 요 정책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방송을 또 언제 또 할 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결속이 되고 폭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가열차게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중간 광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으로 오후 2시까지 이번에는 100%다 와야 돼. 100%요. 자유마을 7,030명,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276을 이제 전체를 총동원하시고, 그리고 또 정교도 신학원 졸업생들 총력해서 이번에 오살리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4월 총선에 대한 우리가 결단식을 할 테니까, 그리고 276명 276 조직은 그 출마자 253개 지역구에 출마자들을 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모시고 오시지 못하는 부득불사항이 있는 분들은 명단을 확정해서 우리는 이번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살리에서 253개 지역구 후보를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는 정치할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가려고 했지 우리 당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할 때는 실행위원장들이 출마를 하세요. 출마를 해서 자 이제 전체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 일단은 비례대표는 우리가 맞짱 뜹니다. 비례대표는 빨리 1,000만 명 조직이 끝나면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21석 원내 교섭단체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건 타협 없습니다. 국민의 정당하고 우리는 맞짱 뜹니다. 맞짱 뜨고 그 21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북 대구는 출마자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선거합니다. 출마자가. 왜? 거기는 우리가 지든지 국민의힘 정당이 지든지 저도 더불어민주당은 안 돼요. 그 경북 대구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우리가 맞짱을 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 그 투표자들 있죠. 그것을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라도 전부 다 선거 차량 한 대씩을 지역구별로 다 우리가 배당해서 강렬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경북 대구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절반 정도는. 그리고 거기는 또 정가훈 목사 고향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경상북도 대구 쪽에서요 웃기는 메시지 나한테 많이 와요. 날 보고 거기 지역구에 출마 좀 해달라고 100% 당선시켜 줄 테니까. 그런데 나요? 나 가면 당선되지. 특별히 뭐 내 고향 의성 뭐 분이 이쪽으로 가면 내가 영웅인데 뭐 그거는 뭐 내가 갔다 그러면 당선되죠. 그런데 나는 그것은 왜 못하냐 하면 나는 선지자 역할을 계속해야 돼. 선지자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랍 남북도 광주 이것도 우리가 공천 한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선거할 때까지. 왜? 거기는요 국민의힘 정당하고 합쳐줘 봤자 맹 떨어져.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망할 거야 아마. 10%도 안 가고 5%밖에 안 갈 겁니다. 저기 국민의힘 정당은. 근데 과거에 내가 77만 표 찍을 때 전라남도 있죠. 목포, 신안 이쪽에는요 12%까지 나왔어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1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호남이요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호남의 변화 일어나는 1등 공신은 우리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호남에 대하여. 원래 대한민국이 세울 때 이승만의 세력은 13%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김성수하고 송진우 전라도의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협상을 해서 일단 나라를 세워놓고 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송진우하고 김성수가요 그 전라도 세력인데 전라도가 이승만을 밑받침 안 했으면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다니까요. 전국 자체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도 90%가 지지했어요. 전라도가. 박정희를 찍었단 말이야.
김대중을 안 찍고 90%가 그러다가 이 김대중이가 극렬하게 이 전라도 경상도하고 대립을 시켜서 왜 전라도는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느냐. 심지어 뭐 어제도 내가 전준환 목사님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말을 비토느냐. 김대중 이게 아주요 김대중 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뭐 8차선인데 대전부터 호남선은 2차선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역에 탈 이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모든 공장은 왜 울산에다 세우느냐, 왜 창원에다 세우느냐, 왜 부산 쪽에 세우느냐. 이거는요 물동 비용이 경부선이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김대중은 역이용해가지고 이 경상도만 공단 짓고 개발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일단은 우리는 일본하고의 이 관계가 젖줄이 일본한테 있기 때문에 물동 비용을 비롯하여 일본의 포항제철, 일본서 복사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울산공단, 한번 여러분 오사카 한번 가봐요. 오사카 화학공단하고 울산공단하고 보면요 사진 찍어놓은 것 같아. 사진 찍은 것 같아. 일본의 신제철 회사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봐요. 포항제철하고요 복사품이야. 복사품. 모든 설계도고 뭐고 다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광양제철 안 세웠어요? 보세요. 일단은 먼저 주력을 잡아놓고 전라도 쪽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대불공단 안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천화학공단 안 세웠어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을. 이런데도 이 김대중이가 교모하게 이걸 비틀어 가지고 김대중한테 이게 붙잡혀서 호남이 정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하도 강렬하게 하니까 내가 그리고 송진우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김성수로 돌아가라. 김대중을 버려라. 내가 이제 하도 강렬하게 하니까 호남은 기독교인들이 34%예요. 34%.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근데 호남이 국민의힘 정당은 안 찍는단 말이야.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안 찍으니까 호남이 나갈 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통일당밖에 없어. 나는요 벌써 김중곤 목사님한테 이걸 강의를 들었어요. 호남이 나갈 출구를 만들어 주라고. 이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그러니까 천재야 천재. 김중곤은 천재니까 호남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필요하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선거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호남에 70% 가까이는요, 이 비례대표 정당 찍을 때는 70% 가까이는 자유통일당을 찍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호남이 흔들렸어요. 지역구 후보는 또 죽어도 또 그쪽을 찍겠지. 또 더불어민주당을 그거 찍든지 말든지. 아마 그 비례대표는 70%는 우리 쪽으로 찍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뭐 알아서 기도하는 대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서울, 경기 요것은 핵심적인 10%만 10% 꼭 당선될 10%만 우리하고 공동공천하면은 나머지는 다 밀어주겠다. 이렇게 전략 보다가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하여 아니면 내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한번 건의해 주시면, 이거는 뭐 정책이니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 주시고, 현재 상태는 이것은 장경동, 장학일 우리 형제 목사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내가 브리핑을 했더니 맞고, 심지어 우리 형제 목사님들은 무조건 정강훈 형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한다. 이런 결의까지 이제 다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원수들이 더불어민주당도 보고 특별히 북한이 제일 볼 겁니다. 북한이 아마 이 천만 조직 방송 이걸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오살리에 과연 몇 명이 모이느냐. 저 새끼들이 강서구에서 1623표를 얻어놓고도 저놈들이 또 기가 죽어 있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그러나 북한이 제일 보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이요 또 노려볼 것입니다. 노려보나 마나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이제 가려고 하는 전체 아웃라인을 쭉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방법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예.